외교부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외 근무를 22년 했고 국내 근무를 13년 했습니다. 근데 국내 근무는 이 아시아를 통괄하는 외교부의 아시아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오래 일해서 특히 일본에는 제가 근무를 오래 해서 잘 알고요. 중국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중에 중국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을 가본 일은 없어요. 뭐 물론 여행은 뭐 여러 번 했지만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북중러 한미일하면 결국 남북한을 빼면 네 나라가 이제 되는데 그 네 나라가 다 우리한테는 그 치명적인 뭐 치명적이라고 할까 결정적인 그 안보 외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죠. 저는 러시아에는 대사로서 몇 년 있었고요. 또 푸틴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요. 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을 할 때는 시진핑하고도 박근혜 대표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는 뭐 우리보다 새카맣게 뭐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고 바이든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거 무슨 교과서나 이런 강의에서 들은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제 그 오랜 외교관으로서의 근무한 중에 터득한 경험이나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게 된다는 점을 미리 그리고 북한은 아까도 우리 고영주 대표 하셨지만은 그거는 뭐 수령 절대주의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지금 러시아나 중공이나 북한 그 세 개 나라에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랄까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그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전체 인민이라는 건 한 수령 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럼 뭐 러시아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전체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 표가 통용되는 그 체제,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이고 지금 북중러를 관통하는 하나의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자유와 연대. 그 자유와 연대라는 건 지금 우리 외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문재인 정권 하던 건 그건 굴종이고 예속이고 노예 그것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한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행사가 이 아세안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푸놈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했지만 거기에 윤 대통령이 가고 거기서 이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기 그런 데는 시진핑이 안 오고 그 총리가 오게 돼 있죠. 하여튼 거기 이제 윤 대통령도 가고 기시다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아시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연대, 자유연대. 그 사람은 그때 거기선 자유라는 말 안 쓰고 연대를 썼더라고. 중공을 이제 생각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제가 보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거 푸놈펜에서 끝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 해가 바뀌고 이제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한 것이 지난 3월 6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 일본하고의 문제, 그 징용공 문제, 배상 문제, 이것을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아주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로 열흘 후에 3월 16일 날, 17일 날 도쿄 방문해서 기시다 국무위원 수상과 회담하고, 그 일련의 행사가 주마등 같이 이제 가지만은 너무나 잘 짜여져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지금은 조태용 우리 저 안보실장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4월 26일 날 윤 대통령 워싱턴 방문이 있지요. 그것도 국빈 방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국빈 방문이라는 건 그 원래 가서 회담은 물론이고 만찬을 하는 것이 이제 의전상으로 만찬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국회 상하의원 합동회에서 연설하는데 바로 이번에도 4월 27일 날 일정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상하 양원 합동회에서 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5월 19일부터 22일 동안 저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그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 또 우리 윤 대통령을 초청을, 우리 G7 멤버는 아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G7 정상회담에 하나의 파트너 국가로서 이제 초청을 받고, 이제 그렇게면 거기는 기시다가 이제 주관을 하지만은 7개국 정상 뭐 바이든을 포함해서 다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전직 외교관들이 투쟁할 때 늘 외쳤던 것이, 우리 미국하고 등지는 물론이고 일본하고 등지는 이건 망국의 길로 간다. 빨리 돌이켜라 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이제 마치면 결국은 아직 스케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신문에 보도되기는 6월 달쯤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일 간에 다시 정상회담. 그것이 소위 한미일 그 삼각 공조의 이제 피어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것은 그 문재인이가 집권하기 전에 있던 상태로 다시 되돌린 거지만은 그것이 정말 숨가쁘게 지금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이 없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국제 현상은 이 윤 정권이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은 자유진영 세계에서는 굉장한 쇼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나토에도 부르고 또 미국에도 부르고 일본에도 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삼각 연대라는 게 지금 뭐 자꾸 부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건 윤 대통령이 그 캠페인 중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 세 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연대, 바로 그것을 이제 강조했고 그것이 여러 나라에 이제 맥혀 들어간 거고,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급속하게 화해를 이루는 것도 바로 그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그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가 5년 동안에 정말 이제
뼈다구만 남을 정도로 약화된 것은 이제 수복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그 문재인이가 한 것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일본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런 거를 5년 동안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저는 일본을 전문한 사람으로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번에 그 징용공 문제 해법을 통해서 뭐 여론이 어떻건 혹은 그냥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난 그것이 정말 새 정부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는 세 가지가 이제 부각이 됐었죠. 하나는 그 소위 위안부 문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 2015년 말에 지금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외무 대신을 할 때 서울에 와서 그 당시에 그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 합의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이제는 이제 완전 무결하게 이걸로 끝내자. 그래서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걸 명시했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합의다. 그런 걸 사실 그 합의문에 그런 거 넣는다는 게 사실은 그게 보통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꾸 그걸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문재인이가 집권하자마자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거. 근데 그 우리도 놀랬지만은 국제사회가 전부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닌데, 근데 국가 간의 외교라는 거는 그 신뢰의 기초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이제 한자 사자성어로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무신분립이라는 그 외교의 대원칙을 그냥 깨버린 거니까, 일본도 경악을 했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이걸 한일 간 관계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약속한 건 그냥 안 지키는 거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확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그 우리가 외교가 될 수 없지요. 그 문재인 5년 동안 외교 왕따는 그건 뭐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거든. 북한이 하는 수법이거든. 북한이 우리하고 수십 개 약속을 했지만 하나 지킨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 또 중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건데, 그래도 문재인이가 마지막에 퇴임하기 얼마 전에 그 위안부 합의 자체는 뭐 유효한 것이라고 엉뚱한 또 발언했는데, 난 그 의미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상당수는 만들어진 할머니들. 네. 거기에 일본이 기금을 내서 10억 엔, 우리나라 100억 원 정도 해서 이제 그 재단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그냥 없는 걸로 해버렸으니까 국고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앞으로 해결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징용공 문제가 바로 이제 2012년에 판결이 나가지고 그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항소하고 올라가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난 것이 2018년에 그 당시에 대법관이었던 김능한 아십니까? 김능한. 예, 김능한. 그게 그 배상 이거 땅땅 두드렸는데, 그 건국하는 심정으로 그랬다. 이렇게 건국하는 심정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은 소위 그것은 그
그 뭐죠? 사법자재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있는 원칙이고 그것이 국경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